제87회 아카데미 시상식의 주인공이었던 버드맨이 반갑지 않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영화 속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먹거리인 김치를 부정적으로 묘사해 한국과 한국인을 비하했다는 것이 논란의 요체였습니다. 시상식 직후부터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버드맨과 김치가 연관 검색어로 묶였고 이에 대한 기사가 수백 편이나 쏟아질 만큼 비상한 관심이 일었습니다. 정작 영화가 국내 개봉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버드맨은 미국 내에서도 대규모 흥행 성적을 거둔 작품이 아니었을 뿐더러 한국에서도 제한적인 규모의 시사회만 이뤄진 탓에 영화를 본 관객이 많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 점이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시상식 직후 쏟아진 관심이 자극적인 보도를 통해 트래픽을 올리려는 저급한 기사에 노출되었고 이것이 감정적 민족주의와 맞물려 SNS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된 장면은 엠마 스톤이 연기한 샘이 동양인이 운영하는 꽃집에서 It all smells like fucking 김치 라고 말하는 도입 부분입니다. 가게의 주인이 한국이라는 언급이 없지만 김치를 통해 비하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김치를 부정적으로 언급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화가 인종차별적이라거나 비하 의도가 있었다는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 발언이 재활원에서 갓 나온 약물 중독자 샘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대사였을 뿐 아니라 영화의 주제의식이나 서사와도 특별한 연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문화와 민족을 비하하는 캐릭터를 등장시키는 것과 다른 문화와 민족을 비하하는 것이 같지 않을 뿐더러 이냐리투와 같은 뛰어난 감독은 이처럼 단편적인 방식으로 주제의식을 표출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김치 논란만을 부추긴 기사들은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감정적 민족주의를 자극합니다. 하지만 감정적 민족주의가 실리와 명분, 어디에도 보탬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통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객관적인 시선으로 사안을 직시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자존심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개봉에 1000만이 훌쩍 넘는 관객을 동원한 윤재균 감독의 국제시장이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을 테러 집단과 민간인 학살자로만 그렸을 때 우리들 가운데 누가 문제를 제기했던가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는 버드맨의 김치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 무비신의 영화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무비신의 영화방 제76방 스펀지밥 3D. 안녕하세요. 저는 김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관기사입니다. 관기사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토요일 오후 좀 여유 있는 날에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관기사 지난 방송 어떤 방송 때 나왔었죠? 지난 방송이 2주 전에 아메리칸 셰프라는 영화였죠? 아메리칸 셰프. 네. 그 이후에 스폰지밥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아메리칸 셰프도 그렇고 스폰지밥 3D도 그렇고 관기사의 강력 추천작이었어요. 그죠. 오늘은 이 스폰지밥이라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기사 요즘에 뭐하고 삽니까? 저는 이제 아메리칸 셰프 방송할 때 네. 여행 갔다가 했잖아요. 네네. 이번에도 방송하자마자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 필리핀? 네. 거기 요즘 무섭지 않아요? 저는 이제 여행 갈 때 느낀 건데 유럽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안전에 대해서 되게 위험하다라는 말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 가서 사람들이랑 만나보면 다 총 들고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다 칼 들고 다니는 거 아니고. 그치. 다 사람 사는 곳이지. 네. 그리고 이제 뭐 인터넷에 있는 그 실뜨기라고 네. 흑인들이 팔에 실을 감아놓고 뭐 무리한 금액을 요구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정중하게 거절하면 되거든요. 강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위협하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인터넷에 어떤 그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또 불안하게 만든 다음에 또 한국인들이 그런 걸 보면 무서워하잖아요. 네. 당했다 하고 이제 돈 주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더 좀 커지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제 필리핀을 가서
되게 무섭더라고요. 왜냐면 총기가 이제 합법화된 나라고 한국인들이 성매매하다 사라진다라는 거기 안 좋은 얘기도 있었고 성매매 하러 간 건 아닙니다. 저는 가족여행 갔기 때문에. 근데 실제 가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살기 좋고 네. 날씨 좋고 맥주 싸고. 하긴 뭐 어디나 사람 사는 곳이고 우리가 좀 잘 모르고 가서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을 가지 않는다면 그죠. 재밌게 여행을 즐기고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 필리핀의 총기 사고 네. 한인과 관련한 총기 사고 그죠. 이런 것들이 벌어졌는데 네. 최근 한국 뉴스를 보다 보면 네. 위험한 곳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충분히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엽총 가지고 난사한 사건이 있었고, 화성시에서. 네, 그다음 공기총 사건도 있었잖아요. 아 그래요? 네, 공기총 가지고 이제 4명 죽이고 그 다음날 3명 죽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총기 사고가 연일 벌어지는 모습이 이제 우리나라가 국제화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화성은 네. 옛날에 이제 그 현장 실습, 그러니까 고속도로 현장에서 한 달간 이제 인턴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네. 강호순이었나? 그 오원준이었나? 네. 그쪽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사건 빼고 일주일에 한 명씩 실제로 여자가 죽었습니다. 아, 그런 얘기들이 있었나? 있었다가 제가 현장에서도 발견되고 시체가. 네. 이게 정치인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아무튼 뭐 유명한 일도 있었고 여자가 사라져가지고 네. 옆에 저수지 큰 거 있잖아요. 네. 심지어 옆에 도로가 있을 정도 큰 저수지가 있는데 네. 저수지 물을 뺐어요. 그 여자 찾으려고. 그 돈 많으신 이제 자녀분이 사라져가지고. 근데 딱 나왔어요? 다른 여자씨가 또 나오고. 그 제가 마지막 오는 날 네. 이제 노래방 도우미가 새벽에 사라졌다라는 기사를 보고 나왔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범죄들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나라만 이렇게 위험하다 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냥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는 게 되게 위험할 수도 있어. 필리핀. 필리핀에서 총기 사고 일어난 거. 네. 우리나라 사람 죽은 거 있잖아요. 네. 몇 년 전에 일어난 거였나? 왜 일어난지 들었어요 이번에. 왜요? 그게 술 취하신 아저씨들이 한국 남자들이 옛날에 아저씨들 죽고 그런 거? 알아요? 네. 그 필리핀 네. 공항 앞에 마사지숍에 네. 술 엄청 취해가지고 가가지고 경비원이랑 싸운 거예요. 네, 저도 좀 들었습니다. 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분들 많잖아요. 특히 동남아 쪽은 네. 섹스 관광 비슷하게 가셔가지고 맞아요. 아니면은 그냥 갔다가도 이제 버릇을 한국에서 하던 짓을 그대로 하다가 이렇게 괜히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만 나빠지고 맞아요. 적개심만 생기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은데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아무튼 총기의 그 자유화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다는 게 네. 요즘 보도를 그죠. 보면서 좀 색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뭐 안전하긴 하지만 그 시험도 쉽고 요즘에 그 엽총 하나 하는데 싼 것도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봐가지고 장롱 안에 하나씩 놔둬야 될 것 같은 느낌도. 그거 요즘에 팔지 않나요? 청계천에 K2? 그 총포상 같은 거 가면 K2를 팔아요? K2 말고 엽총 단발 장전으로 산행용 해가지고 이제 10만 원대도 많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하고 10만 원 아래까지도 내려온다고 하니까 이제 진짜 무서운 세상이 돼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네. 관계사 좋은 얘기 좀 해봐요. 무서운 얘기 말고. 좋은 얘기? 네. 좋은 얘기. 아까 꽃게짬뽕 먹고. 꽃게짬뽕 먹은 얘기? 네. 좋은 얘기 하나 해드리자면 제가 또 여행을 갑니다. 3월 어디 가? 3월 16일에 유럽 가고 필리핀 가고 그 다음에. 네, 제가 옛날에 캐나다에서 5개월간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돈 300만 원이 없어서 오로라를 못 보고 왔어요. 옐로우 나이프라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오로라가 가장 활성화된 지역. 네. 그 지역이 있는데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이번에 취업도 했고 또 취업하면 못 가니까 네. 옐로우 나이프를 가려고 했는데 가능하면 유럽으로 가서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노르웨이 이쪽으로 가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쪽으로 갔다가 이제 암스테르담 가고 네. 터키 들렀다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좋은 소식 아닙니까? 네, 좋은 소식이네요. 네. 갔다 와서 감흥이 어땠는지, 네. 뭐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뭐 우리 방송 나올 거 대비해서 뭐 재밌는 일화, 에피소드 이런 것도 기억해서 왔으면 좋겠어요. 총 들고 갔다 오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네. 그럼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다룰 영화는 폴 티비트 감독의 애니메이션이죠. 스폰지밥 3D입니다. 해저를 탐사하던 중 이상한 소리를 듣는 과학자들, 그 소리를 음파 탐지기로 녹음하게 되는데 제발 웃지마! 파라마운트 애니메이션 니켈로디언 무비스 제공. 게살버거 드실 분! 게살버거 비법이 사라져버렸어요! 비법 없이는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말 거야.
온돌의 세상에 온 걸 진심으로 환영한다. 대저세계를 구하기 위해 게살버거 냄새가 나. 무리를 봐. 어서 가자. 세상 밖으로 나와야 했다. 여긴 도대체 어딘 거지? 우와. 솜사탕? 저걸 다 먹으면 지구 한 바퀴 돌 수 있는 힘이 생겨. 설탕 효과 언제 사라져? 2015년 게살버거다. 너 지금 내 비법으로 뭐 하는 거야? 이제는 나의 비법이다. 내가 좀 긴장했나 봐. 공격! 그들이 슈퍼 악당을 처치할 방법은 악당을 잡자. 바로 슈퍼 영웅이 되는 것. 스폰지밥. 빛이 보이기 시작해. 이럼 조금 나. 훨씬 고마워. 스폰지밥 3D. 종이는 말이야 아주 달콤한 거야. 곧 개봉. 스펀지밥 3D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키니 시티의 최고 메뉴 게살버거의 특급 레시피가 사라졌다. 레시피를 되찾기 위해 최초로 육지상육! 비키니 시티의 최고 인기 메뉴 게살버거. 어느 날 게살버거의 특급 레시피가 사라지자 비키니 시티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스펀지밥과 친구들은 해적 버거 수염에게 특급 레시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레시피를 되찾기 위해 인간 세상으로 모험을 떠나게 되는데 모험을 떠나게 되는데 마법의 주문으로 거대하고 생생해진 슈퍼히어로 스펀지밥 상상 그 이상의 웃음이 넘치는 인간 세상 모험에 흡수된다. 상상 그 이상의 웃음? 네, 그죠. 상상 그 이상의 웃음이. 야, 관계사 이거 왜 보자고 했어요? 제가 사실 애니메이션은 잘 안 보는 편이에요, 영화관에서. 네. 근데 예고편을 보는데 네.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예고편은 어디서 봤나요? 원래 그- 찾아봐요, 예고편 같은 거. 아니요, 그 제가 이제 아메리칸 셰프 네. 보러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메가박스에서 네. 예고편을 틀어주잖아요. 네네. 근데 보고 있는데 되게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꼭 봐야 돼. 나랑 같이 보지 않았냐? 아메리칸 셰프? 같이 봤죠. 그럼 예고편도 같이 봤을 텐데 왜 난 못 봤지? 아, 그게 표 사는 데에서 네. 옆에 큰 화면 있죠. 예. 거기서 봤어요. 아, 네. 기다리면서 기웃기웃거리다가. 네. 스폰지밥. 이 예고편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어요. 이 리뷰 같은 것들도 예고편에 대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예고편과 전혀 다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아서 사실 이 스폰지밥이라는 게 영화를 보기 전부터 이게 극장판이잖아요. 그죠. 이게 나오기 전부터 TV 애니메이션으로 상당히 유명한 작품이다라고는 알고 있었어요. 사실 그 TV 애니메이션을 본 적은 없었고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보게 되니까 좀 색다르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게 애들만 보는 줄 알았는데 내가 스폰지밥을 막상 보게 되다니 좀 색달랐습니다. 사실 설 연휴쯤 해서 애니메이션들이 무척 많이 나왔죠. 아, 그런가요? 스폰지밥 3D부터 해가지고 기존의 디즈니의 빅히어로도 있었고 아, 그죠. 네. 빅히어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도라에몽, 도라에몽. 스탠바이미 극장판이 나왔었고요. 네. 그다음 진격의 거인, 그리고 오즈의 마법사, 그리고 명탐정 코난 뭐 이런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설날 연휴에서 결국은 스폰지밥 3D가 1등을 했어요. 네, 쓸었죠. 그죠. 네. 그리고 저희가 극장에 갔을 때도 거의 10,000원이 되는. 그죠. 그때가 구정 전날이었나? 네. 그죠. 그랬는데 설 연휴에 이제 시작 지점이었죠. 근데 그죠. 극장이 꽉 찬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과연 17년 동안이나 TV 시리즈로 장수했던 스폰지밥이구나 네. 라고는 생각하게 됐었는데 그죠. 영화를 나오면서 우리의 표정은 좋지 않았죠. 영화 봤어요? 저는 이제 눈 감고 있던 것 같은데. 한 1시간 정도까지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근데 얘네가 이제 무슨 시간 여행을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돌고래 만나고 그죠. 그 돌고래 옛날에 우리 같이 봤었잖아요. 그 돌고래가 오프닝에 나오는 영화 뭐죠? 그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만나서. 네, 그 영화와 비슷한 느낌도 나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돌고래 나올 때. 네. 네. 돌고래가 지구에서 두 번째로 지능이 높은 생물이고. 그랬죠. 첫 번째가 G였죠. G. 이거 그죠. 뭐 스포일러인가? 아니요. 아니, 처음에 나오나? 책에는 네. 애초에 나와요. 아, 그런 게? 네. 네. 아무튼 돌고래 만나고 할 때부터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갑자기 자막이 올라가더라고. 개그 나왔던 거 아세요? 무슨 개그요? 돌고래가 이제 화장실 갔다 왔는데 네. 엉덩이 휴지가 껴있는. 저 몰랐던 게 알아요. 그거 세세하게 봐야 되는데. 네. 아무튼 1시간 정도까지만 저는 기억이 있습니다. 음. 그 저만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제 오른쪽에 그 오누이가 왔어요. 오누이. 아주 어려 보이는 6살, 7살 되는 오누이가 앉았고 그 옆에는 이제 이 오누이의 아버지로 보이는 아저씨가 들어오셨는데 네. 아저씨가 한 30분 만에 모든 걸 포기하시고 팔짱 끼고 주무시더라고요.
아, 이게 약간 미국식 개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가령 그 휴지도 시작해서 네. 그 중간에 막 뭐가 사라지잖아요. 레시피가 네. 사라지는데 그게 뭐지? 바퀴벌레였나? 플랑크톤. 플랑크톤. 아, 바퀴벌레가 아니구나. 네네. 바닷속에 살아. 너무 이미지가 안 좋아. 네. 그 플랑크톤은 이거 분자가 사라지는. 네. 근데 갑자기 스펀지밥은 누구네 집 변기 뚜껑을 안 닫고 왔네? 막 이러잖아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 네. 약간 시차를 주면서 뜬금없는 개그를 네, 치는 엉뚱한 거죠. 개그 이런 거. 약간 덩다리 개그 옛날 네. 우리로 따지면 막 오. 그런 개그를 치는데 과연 이런 개그가 먹히는가? 전 그래서 나와서 나중에 찾아봤거든요. 네. 스펀지밥의 원래 인기 요인은 무엇일까? 기사를 쓰기 위해서 찾아봤는데 17년 동안 지속해온 TV 시리즈의 주요한 인기 원인이 병맛 개그라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번 극장판에선 그 병맛 개그가 상당히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스폰지밥의 원래 인기 요인이 네. 초반부에 등장했던 그런 막 오이를 쏘고 막 감자를 쏘고 하면서 막 총싸움 하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이랑 뭐 마요네즈가 가서 터지고 막 이런 되게 유치찬란한 개그들이 오히려 인기 요인이 아니었나. 근데 나중에는 너무 개그도 뭣도 아닌 약간 어벤져스 같은 히어로물로 바뀌기도 하고 그죠. 네, 좀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시간 여행하면서 너무 늘어지기도 하고. 제 옆에 아이들도 한숨 쉬고 제 옆에 아저씨는 주무시고 뭐 그런 영화였어요. 관계사 이 영화 일단 어땠나요? 저도 이제 예고편을 무척 기대해가지고 봤는데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예고편이 전부이지 않았나. 네. 그 되게 길게 느려 띄워놓는 거예요. 중간에 병맛 개그 살짝 넣고. 근데 되게 좋았던 점은 네. 이 영화의 완성도는 좋았던 것 같아요. 완성도요? 네. 어떤 완성도? 이 애니메이션이잖아요. 네. 뭐 움직임이라든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하드웨어적인 건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그 형식적인 측면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영상 같은 거 되게 깔끔하게 되지 않았나. 네.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네, 나중에 보면 이제 외주 받아서 네. 하청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네. 받아서 만든 한국 스태프들이 쭉 나오는데 그죠. 애니메이터들 기술력 같은 거는 많이 이제 좋아진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연결고리들 중간중간. 네, 되게 깔끔하게 넘어갔어요. 지루하지만 네. 뭐 혼잡할 데 없을 정도로. 사실 지루한 건 서사지. 그죠. 캐릭터나 이런 것들은 아니니까. 네,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처음에 좀 이색적이라고 느꼈던 건 저 이 영화 정보가 전혀 없이 봤으니까 네. 실사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게요. 네,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거기 무슨 해적, 버거수염 해적? 네. 버거수염 선장으로 나와서 무슨 이상한 비법서나 무슨 책 같은 거를 막 훔치는 장면이 나오고 실사 영화를 펼쳐져요. 저는 기본적으로 스폰지밥이 그냥 2D 애니메이션이라고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이색적이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이 처음하고 끝에만 등장하고 이 실사와 이 만화가 억지로 또 엮이는 것 같아서 좀 이야기가 너무 재미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애니메이션이 기본적으로 아이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어른들이 같이 볼 수도 있고 또 아이와 어른이 함께 즐길 수도 있는 것인데 이건 너무 극유아용이지 않나. 그러니까 초딩용도 아니고 유아용. 아직 유치원 들어가기 전. 유치원 애들이 그런 개그를 이해할까요? 글쎄요. 전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나이가 든 애들도 안 좋아할 것 같고 안 든 애들도 안 좋아할 것 같고 저는 좀 재미없게 봤습니다. 네. 확실히 그랬던 것 같아요. 관계사는 안 잤어요? 네, 저는 근데 잘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품이 나오긴 했는데 네. 아, 그렇다고 이걸 내가 못 참겠다 뭐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저는 고질라가 네. 더 안 좋은 영화이지 않나 할 정도로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간간히 등장하는 개그들도 네. 괜찮았고 좀 지루한 거 빼고는 그런 거 있잖아요. 타임머신 같은 거 할 때 네네. 그리고 영상들이 되게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지지 않았나. 어떤 영상이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개그가 계속 등장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타임머신을 만드는데 네. 준비물품 같은 게 사진 찍는 그런 부스에 네. 뻐꾸기 시계, 뻐꾸기도 아니에요 사실. 그 뭐지 마른 뻐꾸기지만 나와서 이상한 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개그들이 계속 이게 쉬지 않고 계속 그런 개그를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로우 개그를. 네. 그냥 흔히 우리가 하이 개그라고 하는 거에 반대말에는 네. 로우 개그. 멈추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완성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하니까. 네, 지속적으로. 로우 개그를 지속적으로 하니까. 네. 그리고 그런 영상들을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만들어냈다는 거에서. 네. 하기야 그 로우 개그에 터지는 사람은 진짜 지속적으로 웃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대신 지쳐서 못 웃게 되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들어간 극장에는 10,00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웃음소리가 안 나왔던. 그죠. 네. 우리가 분명히 코미디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전극 보듯이 조용히 감상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실사와 애니메이션이 결합된 영화, 옛날에 88년에
로버트 저메키스 명감독이죠. 네. 로버트 저메키스의 누가 로저 래빗을 모함했나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뭐 트위티도 나오고 막 토끼도 나오고 하는 그런 영화였는데 이 영화 이후로는 이렇게 실사와 애니메이션을 그리고 심지어 액자식 구성으로 교차해서 종국에는 맞닥뜨리게 하는 이런 영화들을 찾아본 적이 없었는데 좀 그 점에서는 좀 색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이야기 자체는 스폰지밥이 이제 물속에 사는 애잖아요. 그죠. 그 물속 식구들이 게살버거, 그 물속 세계의 평화를 지켜주는 네. 게살버거의 레시피를 잃어버린 이후에 그걸 찾아서 육지로 나오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고요. 육지로 나와서는 약간 영웅물의 느낌이 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무비시네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팀워크가 상당히 강조되죠. 이제 플랑크톤과 그죠. 스폰지밥의 팀워크, 그리고 나중에 이제 꽃게 사장님과 뭐 여러 사람들의 여러 등장인물의 팀워크가 되게 중시되면서 그죠. 결국 뻔한 화합하면 다 잘 된다. 그죠. 선은 승리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나쁘게 얘기하면은 이제 좀 성격이 안 좋은 애들도 있잖아요. 중간에 좀. 네네. 근데 그런 거를 잘 표현하지 않았나. 처음에 보면 이제 그 게살버거 사장이랑 네. 스펀지밥이 사실 되게 착한 사람인 것처럼 네. 주인공처럼 나오다가 네. 플랑크톤이 되게 나쁘게 나오잖아요. 게살버거의 레시피를 훔쳐가지고 내가 돈을 벌 거야 뭐 이런. 네. 근데 알고 보니까 플랑크톤이랑 스펀지밥은 또 그런 걸 다 포용을 하면서 네. 너 잘못이 아니라 이건 중간에 사라진 거다라고 포용을 해주면서 네. 그런 친구들조차 이끌어 가잖아요. 스펀지밥은 그죠. 또 하나가 돼가지고 악당을 물리치고 요즘에 있는 그 어린애들에게 뭐 교훈을 주고자 했던 것도 있지 않나. 네가 좀 이상한 애도 다 포용해서 잘 해라. 그죠. 현실은 저렇게 부조리하지만 전 그 느낌이 받은 게 네. 이 게살버거 그 파는 사장님 그 꽃게 네. 사장 있잖아요. 그죠. 그 꽃게 사장이 제가 볼 때는 엄청 나쁜 애예요. 그죠. 근로 계약서 뭐 표준 계약서도 쓰지 않고 되게 헐값에 스펀지밥을 부려먹는다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그 레시피 하나를 지켜가지고 혼자 부를 계속 쌓으려는 돈의 모든 영혼을 파는 그런 사장님인데 이 사장님을 계속 착하게 표현해요. 스폰지밥이. 함께 하려고 하고 계속 옹호하죠. 그런 모습도 안 좋았고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는 플랑크톤이랑 계속 우정을 쌓아가는 것 같다가 플랑크톤은 돌아와서 똑같이 저걸 훔쳐서 다시 성공하려는 듯한 변화하지 않는 모습들. 비키니 시티로 돌아와서는 다시 네. 훔치려고 하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네. 그런 모습들에서 결국 이 캐릭터는 변하지 않고 사실 주변에 보면 뜯어보면 다 나쁜 놈들인데 스폰지 밥이니까 참고 사는구나. 그런 모습들이 과연 애들한테 이런 거 보여줘도 될까? 세상에는 되게 나쁘고 썩었지만 네. 너는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거 아닌가.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이 영화에 나오는 개그들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네. 의미 없는 것들 모아서 개그를 만들잖아요. 엉뚱한 걸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죠? 근데 초반에 등장할 때 이 비키니 시티의 평화가 게살버거를 통해서 그죠?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아무도 그 게살버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네. 이것도 아무 의미 없는 걸까? 이건 좀 의미심장하네. 그죠? 네. 근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게살버거 때문에 비키니 시티의 평화가 유지되는데 네. 평화가 유지되는 이유는 게살버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네. 근데 게살버거에 다 중독돼 있어요. 그죠? 네.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게살버거가 사실 돈을 의미하는 걸까? 게살버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돈 좀 오간 것 같고. 게살버거를 먹어야만 살 수 있고 그죠? 완전 중독되어 있고 게살버거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전쟁이죠. 게살버거 없으면. 네. 게살버거 없으면 바로 전쟁 나는데 매드맥스 같이 막 완전히 엉망되는 세상인데 그죠? 무국경제. 미쳐가고 사람들. 게살버거가 있으면 또 평화가 유지되고. 그죠? 근데 그 게살버거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근본적인 건데 네.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뭐 이런 자세한 거에는 관심이 없고. 네. 참. 하지만 그걸로 누군 돈을 벌고. 네. 정말 신기했습니다. 약간 좀 풍자한 건가 싶기도 하고. 네. 아무튼 뭐 그런.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깊이 있게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을 만큼. 그쵸? 왜냐 의미 없는 것들이 너무 정말 지루하고 졸리고 개그는 안 통하고 막 이러죠. 맞아요. 진짜 내가 여기에 왜 있나? 응? 내가 지금 이 영화의 적정 연령보다 한 20 몇 살 많은 것 같은데 왜 왔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관계자는 이 영화 그렇다고 해도 네. 보면서 좀 재밌거나 뭐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구석이 또 있나요? 사실 없었어요. 그런 자잘한 개그들이 전부인 영화? 딱 그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이 전부인 영화. 네. 저 역시도 예고편이 전부였던 그런 영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꿈과 낭만, 서사의 힘과 뭐 에피소드의 재미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녹아든 애니메이션, 아동용 네. 애니메이션이지만 어른들도 같이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도 많은데 이거는 그렇지 못하고 심지어 애들도 재미없게 보는 애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죠. 저는 그 점에서 실패이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킹스맨 나오기 전까지는 전미 박스오피스 1위였거든요. 네. 지금은 또 킹스맨도 바로 그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한테 먹혔는데 오. 독특한 거죠. 미국에서 이제 스폰지밥이 흥행했다가 네. 그다음 전혀 다른 장르인 스타일리시한 키치 액션물 킹스맨이 또 흥행을 했다가 그다음에 갑자기 또 전혀 다른 약간 이 성적으로도 가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가 뭐 주부들의 포르노라고 하죠. 그렇게도 불리는데 그 영화가 또 히트를 치는 모습이 불륜이라기보다는 그 SM 플레이 이런 거. SM인가요? 네, 묶고 네. 때리고 채찍질하고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런 영화가 또 흥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무언가 되게 의미심장함을 줍니다. 왜 아줌마들의 판타지요, SM이? 그게 SM만이 아니라 네. 그 이전에 젊고 돈 많고 잘생기고 남들에겐 차갑지만 나에게만은 따뜻한 그런 하지만 남자가 S인가요, 주인공. M인가요? 그 사람이 S예요. 그 사람이 S예요? 네. 근데 나오는 S의 최고 수주위가 결국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찰싹찰싹 때리는 그 찰싹찰싹 때리는 모습까지도 로맨틱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스폰지밥 얘기로 돌아오면 그 네. 게살버거 사장님 있잖아요. 네. 자기가 꼭 되는데 게살버거를 팔어. 그러니까 저도 좀 그게 이상한 게, 네. 그 심지어 햄버거 모습이 게살버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럼 게살이 들어간 버거가 아니에요. 게맛살 이런 거? 왜냐면 그 색깔이 약간 그 소고기 색깔이었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게 간판을 보면 크랩 크레스터였어요. 네. 게살버거 아니라 그냥 개가 하는 그런 어떤 소고기 버거 이런 거? 개가 소고기 버거 이런 거 아닐까. 글쎄요. 빵에 양상추, 양파, 저는 토마토. 반대로 생각한 게 그 네. 게살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요? 왜냐면 그 레시피를 공개하지 않잖아요. 네. 자기가 이게 철륜적으로 옳지 않은 레시피니까 공개를 안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불법으로 개를 잡아다가 식용으로 파는 거지. 비키니 시티에. 네. 비키니 시티에서는 그 해산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쵸. 이게 육지생물만 먹어야 할 텐데 거기서 게살을 파니까. 너무 위험하다 근데. 그런가? 약간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그 버거 그 레시피를 훔치잖아요. 네. 훔치고 그 그러니까 수염 해적이 만드는 버거가 게살 버거가 아니에요. 네. 수염 버거예요. 그러니까 수염 버거를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게살로 만드는 게 아닌 거 아닐까. 그냥 그 개가 만들기 때문에 그냥 개 크랩 버거고 그 수염 해적이 만들기 때문에 수염 버거인데 네. 해석을 번역만. 네. 그리고 이상한 게 노래도 끝날 때 노래가 이제 엔딩 노래 나오잖아요. 네. 진짜 촌스러운 노래 나오죠. 네. 거의 이제 보면 번역은 네모난 스펀지밥, 네모난 머리에 스펀지밥인데 네. 근데 사실 그 노래를 들어보면 사각 팬티 스펀지밥이거든요. 가사랑 다르다? 네. 그러니까 좀 다른 게 아닐까. 네. 저는 이 영화를 보면 또 한편 든 게 우리가 더빙으로 봤으면 이렇게 안 지루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픽사 만화 같은 거는 우리가 서사가 워낙 좋다 보니까 네. 자막으로 보는 게 더 원래의 모습에 가깝고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네. 이런 영화의 경우는 서사가 그렇게 강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그 아기자기하게 웃기는 그런 코드가 많은 경우엔 더빙에서 성우들이 막 웃겨주는 게 더 재밌지 않을까. 그럴 자막을 수도 있을 따라 것 그러다 같아요. 보니까 애들이 못 웃는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좀 표현이 됐으면 좋을 텐데. 네, 우리식으로 바꿔서 적극적으로 웃겨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이게 자막으로 보다 보니까 지루하고.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아무튼 우리가 구정 전날에 네. 이 스폰지밥 3D를 성인 남자 둘이 보면서 그냥 이게 한참 자고 나왔어요. 저는 숙면을 취하고 나왔어요. 참. 돈을 얼마 들였는데 그걸 자고 나오니까. 10,000원씩 줬는데. 네, 10,000원씩 풀로 다 주고 봤는데. 휴일이라서. 돈 아까워. 2만원. 국부 유출되네, 우리. 그죠. 네. PC방 가서 1시간 자도 1,000원이면 되는데. 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스폰지밥 3D에 대한 영화 이야기는 어느 정도 나눠본 것 같으니까 이 영화 이제 추천 시간으로 가죠. 네. 네, 관계사 이 영화 추천하시겠어요? 저는 이 영화 추천하겠습니다. 추천이요? 네. 이야. 네. 추천하면은 추천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이 영화를 특별히 추천할 건지. 이 영화.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 기사께서는 이 영화를 보면 숙면도 취하시고, 네. 영화를 좀 지루하게 보신 것 같아요. 물론 네. 저도 100% 지루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고, 아까 분명히 저도 지루하다고 얘기했는데, 영화관 가서 본다기보다는 이 IPTV 이런 거 2,500원이면 보거든요. 네. 3,000원 이렇게. 그런 걸로 다운받아서 집에서 어린애들이랑 보고 혼자 심심할 때 보게 된 거 좋은 것 같아요. 어린애들은 과연 이걸 좋아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린애들에게 한번 보여주는 거죠. 이 미국식 개그. 너네들 이제 정말 좋아하나. 얘는 미국적 마인드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나? 포용할 수 있나? 글로벌한 마인드를 함량 이렇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네. 네, 관계사는 그럼 이 영화를 추천하고, 네. 저는 이 영화 비추입니다. 네. 비추고요. 미취학 아동에게도 잘 먹히지 않는 유치찬란한 유머가 90분 넘게 지속된다라고 저의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제 옆에 정말 미취학 아동으로 보이던, 유치원도 안 들어간 걸로 보이던 두 명의 소녀가 한숨을 쉬었어요, 보면서. 지루해하고 몸을 자꾸 비틀고. 이런 아동용 애니메이션인데 옆에 걔네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저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저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중년의 어르신도 주무셨고. 그럼 과연 이 영화는 누구를 타겟으로 하는가 하는 그죠.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누군가에게 추천해야 한다면 네. 돈은 정말 많으신데 요즘 불면에 시달린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을 합니다. 극장판으로 이제 극장 가셔서 충분히 한 2시간에 그런 1시간 반이죠 사실 1시간 그죠. 반에 숙면을 취하다 나오실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박스 오피스 1인데. 하지만 미국에서만 그렇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설날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이후에 네. 바로 무너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네. 스폰지밥 3D에 대한 지금까지 이야기였고요. 네. 관기사 이제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관기사 오늘 방송 마지막 코멘트 한번 해보죠. 뭐 앞으로 인생에 대한 각오라던가. 인생에 대한 다짐의 말. 요즘에 한창 책 많이 읽잖아요. 목민심서도 있고. 아니요, 지금 책을 읽어야 되는데. 네.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기사가 말하는 올바름이 도대체 뭔가요? 한번 들어봅시다. 올바름? 네, 관기사의 올바름이란 무엇인가? 편파적이지 않고요. 나 가리키는 거구나. 김기사 기본적으로 편파적이니까. 네. 편파적이지 않고 90분 넘게 지루하지 않고 아이고야. 네. 그런 사람이 돼야죠. 네. 뭐 별거 있나요? 더불어 이제 무색무취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돼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색무취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무색무취하고. 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네. 무색무취하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이 누구한테요? 댓글을 통해 댓글에 달렸더라고. 진짜요? 네. 무색무취라는 소리를 듣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을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한다. 우리가 영화를 평가하듯이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게 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누군 편파적인데 누군 또 색이 없대. 그러니까. 편파적으로 색이 없는 거야. 내가 지금 댓글을 2개를 지금 받았는데 최근에. 색이 한 명은 나한테 김기사 기본적으로 편파적이라고 그러고. 그럼 무지개야? 한 명은 나보고 색이 없대. 색도 없고 향기도 없는데 편파적일 수 있다니 내가 진짜 놀라워요 지금. 그죠. 아무튼 재밌어요, 참. 네. 저에 대한 이런 관심 네.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장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김기사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들을 음. 마련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10년째 키가 그대로야. 줄어들고 있을 거예요. 중력에 의해서 쪼그라들고 있나? 20살부터 아마. 네. 아무튼 관계사와 이제 고기 뷔페로 떠나야 하는 그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네.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저는 김기사였습니다. 네, 관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사.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